혹시 여러분도 밤마다 다리가 저리거나 새벽에 자꾸 깨서 힘드신가요? 아니면 낮에는 꾸벅꾸벅 졸리다가 정작 자려고 누우면 눈이 말똥말똥해지시나요? 사실 많은 분들이 마그네슘을 드시고 계시지만 효과를 제대로 못 보시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언제 먹느냐가 핵심이거든요. 저는 최서윤이라고 합니다. 30년 넘게 사람들의 생활 리듬과 영양 섭취 타이밍을 연구해온 박사예요. 그동안 수많은 시니어분들을 만나면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똑같은 마그네슘을 먹어도 어떤 분은 첫날부터 다리 쥐가 사라지고 깊은 잠을 주무시는데 또 어떤 분은 몇 달을 드셔도 오히려 속만 쓰리고 설사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다 복용 시간과 방법 때문이에요. 마그네슘 자체는 정말 좋은 영양소인데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흡수력이 떨어지고 위장도 약해지니까 더욱더 신경 써야 해요. 오늘은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던 그 비밀을 아주 쉽고 명확하게 풀어드리려고 해요. 복잡한 이론 같은 건 빼고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만 말씀드릴게요.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밤마다 다리 쥐로 깨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마그네슘 드시면서 비슷한 고민 있으셨나요? 아니면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는지 댓글로 꼭 공유해 주세요. 얼마 전에 76세 정순자님이라는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상담실에 오시자마자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선생님. 저는 마그네슘을 석 달째 꼬박꼬박 먹고 있는데 불면증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속만 더부룩하고 화장실만 자꾸 가게 돼요. 정말 답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세히 여쭤봤더니 정순자님은 수십 년 동안 불면으로 고생하시다가 친구분 권유로 마그네슘을 시작하셨대요. 그런데 매일 밤 10시쯤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마그네슘을 드시고 바로 누우신 거예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빈속에 마그네슘을 드시면 위벽이 직접 자극을 받아요. 그러면 속쓰림이나 설사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 쉽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위벽이 점점 얇아지고 약해지니까 이런 자극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세요. 젊을 때는 괜찮았던 것도 이제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정순자님께 드린 조언은 딱 하나였어요. 공복에 드시지 마시고 저녁 식사 후 30분쯤 지나서 드세요. 그게 다였어요. 정순자님은 반신반의하시면서도 그대로 따라 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단 3일 만에 속쓰림이 사라졌고 일주일 후에는 새벽까지 한 번도 안 깨고 주무시더래요. 본인도 믿을 수가 없다고 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셨어요.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고 계실 수 있거든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정순자님처럼 단순한 시간 조정 하나만으로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확실히 아실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수면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예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하거든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이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일상 속에서 불면과 다리쥐를 부르는 잘못된 마그네슘 습관들을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흔하게 하시는 실수가 바로 빈속에 마그네슘을 드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과 함께 드시거나 밤에 자기 전에 공복 상태로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마그네슘이 위벽을 직접 자극하게 돼요. 그러면 흡수되기도 전에 위에 부담만 주는 거죠. 한국영양학회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마그네슘을 식사 후에 드셨을 때 흡수율이 공복 복용에 비해 2.5배나 높았대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같은 양을 먹어도 식후에 드시면 훨씬 효과적으로 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만났던 70세 윤경자님도 매일 아침 공복에 드시다가 식사 후로 바꾸신 후로 위통증이 완전히 사라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제안은 이거예요. 저녁 식사 후 딱 30분 정도 지났을 때 드세요. 음식이 어느 정도 소화되면서 위벽도 보호되고 마그네슘 흡수도 훨씬 잘 되거든요. 특히 위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식후 복용으로 하셔야 해요. 여러분은 평소에 언제 드시나요? 두 번째로 많이 하시는 실수는 하루 권장량을 한 번에 몰아서 드시는 거예요. 아침에 한 번 먹고 끝이라든가 저녁에 몰아서 드신다든가 하는 식으로요. 그런데 우리 몸은 한 번에 마그네슘을 200mg 이상 흡수하지 못해요. 그 이상 드시면 그냥 배출되거나 설사를 유발하게 되죠. 일본 식품의학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하루 권장량을 세 번으로 나눠서 드셨을 때 체내 유지율이 무려 40%나 더 높았다고 해요. 제가 만난 68세 이정호 님도 하루 한 번 400mg씩 드시다가 설사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드신 후로 설사가 완전히 사라지셨어요. 그러니까 하루 총량은 300mg을 넘기지 마시고요. 이걸 아침, 오후, 저녁 3번으로 나눠서 드세요. 그럼 몸이 필요한 만큼 천천히 흡수할 수 있어요. 혹시 지금 한 번에 다 드시고 계신 건 아닌가요? 세 번째는 마그네슘 형태를 잘못 선택하시는 경우예요. 약국이나 마트에서 마그네슘을 사실 때 보통 제일 저렴한 걸로 고르시죠? 그게 대부분 산화 마그네슘이에요. 그런데 이 산화 마그네슘은 흡수율이 굉장히 낮고 장을 자극하는 성질이 강해요. 사실 산화 마그네슘은 변비약으로 더 많이 쓰이거든요. 연구 결과를 보면 구연산 마그네슘이나 글리시네이트 형태가 산화 마그네슘보다 흡수율이 3배 정도 높대요. 제가 만난 72세 윤미자님도 산화 마그네슘 드시면서 계속 설사에 시달리셨는데 글리시네이트로 바꾸신 후로는 설사 없이 편안하게 주무시게 됐어요. 제품 살 때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글리시네이트나 말레이트 같은 형태로 표시되어 있는 걸로 고르세요. 변비용 산화 마그네슘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니까 혼동하지 마시고요. 지금 드시는 제품의 형태를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네 번째는 칼슘과 마그네슘을 동시에 드시는 거예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영양제를 여러 개 드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칼슘과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같은 통로를 통해 흡수돼요. 그러니까 동시에 드시면 서로 경쟁하면서 흡수를 방해하는 거죠. 일본 시니어 영양 연구의 자료를 보면 칼슘과 마그네슘을 최소 2시간 간격으로 드셨을 때 혈중 흡수율이 35%나 향상됐대요. 65세 이명자님도 아침 저녁으로 칼슘과 마그네슘을 함께 드시다가 아침엔 칼슘만, 저녁엔 마그네슘만 드시는 걸로 바꾸신 후 수면의 질이 확 좋아지셨어요. 그러니까 칼슘은 아침 식사 후에 드시고 마그네슘은 저녁 식사 후에 드세요. 이렇게 시간을 분리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두 성분을 동시에 드시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효과가 떨어져요. 혹시 지금 두 가지를 함께 드시고 있진 않으신가요? 다섯 번째는 커피나 탄산음료와 함께 드시는 거예요. 약 먹듯이 마그네슘을 커피로 드시거나 식사 후 콜라를 마시면서 같이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카페인은 마그네슘 배출을 엄청 촉진해요. 몸에 들어온 마그네슘을 소변으로 빨리 내보내버리는 거죠. 미국 식이학회 보고서를 보면 카페인을 섭취하면 마그네슘 배설량이 25%나 증가한다고 해요. 71세 최은희 님도 식후 커피와 함께 마그네슘을 드시다가 커피 대신 미지근한 물로 바꾸신 후 밤에 다리 쥐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마그네슘 드실 때는 그냥 깨끗한 물로 드세요. 그리고 복용 2시간 전후로는 커피를 피하시는 게 좋아요. 홍차나 녹차도 카페인이 들어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혹시 지금 커피와 함께 드시는 습관 있으신가요? 이렇게 5가지만 주의하셔도 여러분의 수면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같은 마그네슘을 먹어도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이렇게나 차이 나는 거예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올바른 실천 방법을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가장 중요한 복용 타이밍부터 정확하게 잡아 드릴게요. 저녁 식사 후 30분이 정말 황금 시간대예요. 왜냐하면 이때가 음식이 위에서 어느 정도 소화되면서 위벽도 보호되고 동시에 마그네슘 흡수도 가장 잘 되는 시점이거든요. 공복에 드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돼서 속쓰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녁을 6시에 드셨다면 6시 30분쯤에 마그네슘 100mg을 물 1컵과 함께 드세요. 물도 너무 차갑지 않게 미지근한 정도가 좋아요. 오늘 저녁부터 한번 이렇게 바꿔보실래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하루 총량과 분할 횟수예요. 시니어분들께는 하루 250에서 300mg 정도가 딱 적당해요. 이걸 3번으로 나눠서 드시는 게 베스트예요. 400mg 이상 드시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침 8시에 100mg, 오후 3시에 100mg, 저녁 6시 30분에 100mg 이런 식으로 나눠서 드세요. 이렇게 하시면 하루 종일 몸속에 마그네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돼요. 지금 나눠서 드시고 계신가요? 그리고 마그네슘 흡수를 도와주는 조력자가 있어요. 바로 비타민 B6이에요. 비타민 B6는 마그네슘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걸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마그네슘만 드시는 것보다 비타민 B6을 같이 드시면 효과가 훨씬 좋아지죠. 다만 카페인 음료를 자주 드시면 이 흡수율이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저녁에 마그네슘 드실 때 비타민 B 복합제를 함께 챙겨 드세요. 비타민 B 복합제에는 B6도 들어있고 다른 B 비타민들도 같이 들어있어서 더 좋아요. 비타민 B6는 함께 챙기고 계신가요? 마그네슘을 먹는 것도 좋지만 피부로 흡수하는 방법도 있어요. 특히 수면 전에 마그네슘 스프레이를 뿌리거나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족욕도 정말 효과적이에요. 피부를 통해 흡수되는 마그네슘이 근육 이완에 직접 도움을 주거든요. 만약 피부가 예민하신 분이라면 스프레이 농도를 좀 낮춰서 쓰시면 돼요. 족욕은 이렇게 하세요. 따뜻한 물에 황산 마그네슘, 앱섬 솔트라고도 하는데 이걸 반 컵 정도 넣고 15분 정도 발을 담그세요. 자기 전에 이렇게 하시면 다리 근육이 풀리면서 잠도 훨씬 잘 오세요. 집에서 한번 시도해 보시겠어요? 마지막으로 계절에 따라 마그네슘 섭취량을 조절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특히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흘리시잖아요. 그러면 마그네슘도 땀과 함께 빠져나가요. 그래서 여름에는 평소보다 20% 정도 더 드시는 게 좋아요. 다만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과량 섭취를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신장이 마그네슘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체내에 쌓여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여름철에는 물 섭취도 늘리시고 현미나 두부, 바나나, 시금치처럼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도 함께 드세요. 여름철엔 이렇게 수분과 함께 조절해 보셨나요? 이렇게 작은 습관들을 하나씩 바꿔나가시면 불면증이나 다리 쥐 같은 증상들이 자연스럽게 좋아지실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 중에서 한두 가지만 먼저 실천해 보세요. 그럼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포인트를 짚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마그네슘을 드시면서도 효과를 못 보시는 이유는 복용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공복에 드시면 위만 상하고 흡수도 제대로 안 돼요. 한 번에 몰아서 드시면 대부분 그냥 배출되고 설사만 생기죠. 반대로 제대로 된 방법은 이거예요. 저녁 식사 후 30분에 드시고 하루 총량을 3번으로 나눠서 드세요. 산화 마그네슘 대신 흡수가 훨씬 좋은 글리시네이트나 말레이트 형태를 선택하시고요. 비타민 B6도 함께 드시면 효과가 몇 배로 올라가요. 칼슘과는 시간을 분리해서 드시고 커피나 탄산음료는 피하세요. 이렇게만 하셔도 숙면과 근육 이완이 자연스럽게 찾아와요. 정말 간단하죠? 잘못된 방법으로 계속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속쓰림과 설사로 고생하시고 밤엔 여전히 잠을 못 주무시고 다리 쥐로 깨시는 악순환이 반복돼요. 피곤이 쌓이고 낮에도 기력이 없어지죠.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면 완전히 달라져요. 편안하게 잠들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세요. 다리 근육도 부드러워지고 낮 동안 활력도 넘쳐요. 하루하루가 안정되고 활기차게 변하는 거죠.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저녁 식사 후 30분에 마그네슘을 물 한 컵과 함께 드세요. 단 하루만 바꿔도 여러분 몸이 다르게 반응하는 걸 느끼실 거예요. 내일 아침 일어나셨을 때 얼마나 편안한지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무릎 통증 없이 100세까지 걷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계단 오르내릴 때 무릎이 시큰거리시거나 오래 걸으면 다리가 아프신 분들은 꼭 보셔야 해요. 여러분 중에서도 마그네슘 드시면서 비슷한 고민 있으셨거나 오늘 말씀드린 방법으로 바꿔보신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댓글로 감사합니다. 꼭 남겨주세요. 다음에 다시 오늘부터 만나요. 새로운 숙면 습관 시작해 보시고 편안한 밤 보내세요.